보이지 않던 빈자리. 사람은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어느 평범한 봄날 아침, 김현수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45살, 중견 회사 과장, 혼자 사는 남자.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봄이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 물컵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수의 것, 또 하나는 비어 있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현수야, 밥 먹어라. 오늘 회사 일찍 가니? 날씨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가. 그런 말들을 하시던 어머니. 이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빈 물컵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동안 그 자리를 그대로 뒀습니다.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렇게 허전할까?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잊혀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유난히 그 빈자리가 크게 보였습니다. 현수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엄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대답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왜? 현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러는 거야? 3개월 동안 참았던 감정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외면해왔던 상실감. 이제야 시작되는 슬픔. 현수는 식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빈 물컵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없는 집. 이 사실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빈 물컵은 그대로 뒀습니다. 아직 치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냥 두자.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현수 자신도 모르는 감정의 변화가. 그날 저녁, 현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하던 일과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왔니? 피곤하지? 저녁 먹어라. 엄마가 해놨어. 그런 말들이 집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 아침에 돌려놨지. 현수는 세탁기로 향했습니다. 뚜껑을 열고 빨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셔츠 한 벌, 바지 한 벌, 양말 몇 켤레, 모두 현수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옷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즐겨 입으시던 남색 블라우스, 편하다고 하시던 면바지, 작은 손수건들, 그것들이 현수 옷과 함께 세탁기에서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함께 빨래를 하셨습니다. 같이 돌리면 물도 아끼고 좋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현수는 빨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 옷이 없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현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세탁기에서 현수 옷만 나온다는 것. 이것이 어머니가 없는 집이라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수는 빨래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이 일을 하셨구나.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현수의 빨래를 수십 년간 해주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직장 다니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했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니까. 엄마는 원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현수는 빨래 바구니를 안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빨래를 널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세탁기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집, 어머니의 손길이 사라진 집, 그 사실이 현수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다음 날, 현수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요.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 김치, 간단한 아침이었습니다. 냉장고 문 안쪽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낡은 메모지였습니다. 현수는 그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무심코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모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둘째 좋아하는 김치 사오기. 현수에게는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동생 현정.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두 남매를 챙기셨습니다. 현수 좋아하는 것, 현정 좋아하는 것, 모두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메모지는 낡았습니다. 언제 붙인 건지 모를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날짜도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붙여두셨던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메모지를 때려다 멈췄습니다. 엄마는 늘 이랬지.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현수가 좋아하는 반찬, 현정이 좋아하는 김치, 아버지가 좋아하는 국, 모두 기억하고 챙기셨습니다. 엄마 자신은요? 현수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뭘 좋아하셨을까? 어머니가 먹고 싶어 하신 건 뭐였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뭐 먹고 싶으세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어머니가 해주시는 대로 먹었습니다. 어머니의 취향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현수는 메모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평생 우리만 생각하며 사셨구나. 메모지 뒷면을 봤습니다.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현수 약 먹었나 확인. 현수는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잘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걱정하셨습니다. 현수야, 약 먹었어? 엄마, 먹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대부분 안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셨을까요?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메모까지 해두신 거겠죠. 현수는 메모지를 떼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약 잘 먹을게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확인하실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현수는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등산을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번엔 좀 쉴게. 집에 있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어머니가 부엌에 계셨습니다. 현수야, 뭐 먹을래? 엄마가 국 끓일까? 배고프면 먼저 먹어.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 부엌에서 나는 칼질 소리, 냄비 뚜껑 여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집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현수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현수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시던 자리, 싱크대 앞, 현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뭘 생각하셨을까? 어머니는 평생 이 자리에서 요리를 하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 1년 365일, 수십 년간 힘들지 않으셨을까? 현수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쉬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수야, 밥 먹어라. 늘 그 말만 하셨습니다. 현수는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정적 속에서 오히려 어머니의 존재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반찬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야.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혼잣말이 빈 부엌에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보고 싶어요, 엄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한 집, 너무나 조용한 집. 그 조용함이 현수를 짓눌렀습니다. 일요일 아침, 현수는 결심했습니다. 정리하자. 어머니 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대로 뒀습니다.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할 때였습니다. 현수는 어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문손잡이에 얹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 냄새, 은은한 화장품 냄새, 오래된 옷장 냄새, 모두 어머니의 냄새였습니다. 현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깔끔한 분이셨습니다. 현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남색 블라우스, 베이지색 가디건, 검은색 바지, 어머니가 즐겨 입으시던 옷들. 현수는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옷을 꼭 안고 현수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옷을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아직 버릴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손수건 몇 장, 낡은 지갑, 안경, 빗, 립스틱 하나, 모두 어머니가 쓰시던 것들이었습니다. 현수는 물건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모든 것에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장바구니가 구석에 있었습니다. 반쯤 남은 세제병, 어머니가 아끼시던 작은 접시들, 모두 어머니의 흔적이었습니다. 현수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이 집 자체였구나. 집 안 구석구석, 모든 곳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현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어렸을 때 현수 사진, 어머니가 안고 있는 사진,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어머니가 현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어머니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늘 내 곁에 계셨구나. 현수는 앨범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물건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들을 버리면 어머니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깊숙한 곳에 작은 노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낡은 노트였습니다. 표지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왠지 지금 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노트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보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 무엇이 쓰여 있을지, 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을 거라는 것을. 월요일 아침, 현수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생 때였습니다. 현수는 늦잠을 자주 잤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깨우러 오셨습니다. 현수야, 일어나. 학교 늦겠다. 엄마, 5분만요. 안 돼. 지금 일어나야 돼.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수가 일어날 때까지 방에 계셨습니다. 그때는 귀찮았습니다. 엄마, 좀 그만해요.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이 깨우러 오셨습니다. 또 다른 기억. 직장인이 된 후였습니다. 야근을 자주 했습니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밥 먹었어? 회사에서 먹었어요. 그래도 야식 먹어야지. 엄마가 라면 끓여줄까? 아니에요. 배불러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문 밖에서 한참을 계셨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멀어지는 발소리. 지금 생각하면 그 발소리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또 다른 기억.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현수야, 요즘 날씨 춥다. 감기 조심해. 네, 엄마. 알았어요. 밥은 잘 먹고 다녀. 네, 잘 먹어요. 회사 일은 많이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바빠서 먼저 끊을게요. 짧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현수는 넥타이를 매다 손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난 뭘 한 거지? 어머니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늦게 다니지 마. 밥 먹고 다녀. 감기 조심해. 무리하지 마. 그 모든 말들. 현수는 귀찮아했습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알았어. 그만 좀 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 말들이 모두 사랑이었다는 것을, 걱정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현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현수가 귀찮아하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니까요. 현수는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정말 몰랐어요. 그 말들이 사랑이었다는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어머니의 목소리.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대답할 걸. 고맙다고 말할 걸.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지만 이제는 늦었습니다. 현수는 출근을 포기했습니다.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은 괜찮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 아니, 함께 있었지만 함께하지 못한 시간. 왜 그때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현수는 바빴습니다. 회사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엄마, 저 바빠서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괜찮아. 일 열심히 해.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현수는 그걸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간 입원하셨습니다. 현수는 3번 병문안을 갔습니다. 3번, 한 달에 3번. 그것도 짧게 들렀다 갔습니다. 엄마, 저 가봐야 해요. 회의 있어서요. 그래, 일 열심히 해. 조심히 가.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현수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이해해 주시는 어머니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계실 때, 아들을 기다리실 때, 짧게 들렀다 가는 아들을 보낼 때,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현수는 자책했습니다. 왜 더 자주 가지 못했을까? 왜 더 오래 있어드리지 못했을까?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시면 현수는 짧게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그래, 일 열심히 해. 응, 끊을게. 나중에 전화한다고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번거로워서 안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전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바쁘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참으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어머니는 한 번도 서운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괜찮아. 바쁜데 무슨.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 그 빈자리는 현수 자신의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현수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는지 모두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현수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사랑했어야 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늦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어머니는 듣지 못합니다. 현수는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현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들을, 병원에서의 마지막 대화를. 그날은 12월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계셨습니다. 현수가 오자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현수야, 왔니? 네, 엄마. 바쁠 텐데 왔어? 괜찮아요. 시간 좀 냈어요. 현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수도 알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엄마, 좀 쉬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일 좀 줄이세요. 무슨 일?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난 일 안 해. 그냥 쉬고 있어. 엄마는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아니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쉬고 있었어. 네, 너희 잘 살아가는 걸 보면 어머니는 현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게 내 쉬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진정한 의미를. 네, 엄마. 현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네. 엄마는 행복했어.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희가 있어서.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엄마의 전부야. 현수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응, 괜찮아.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엄마 믿어. 그날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현수는 그날 회사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급히 오라고 했습니다. 달려갔지만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으셨습니다. 현수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의 그 말, 너희 잘 살아가는 걸 보면 그게 내 쉬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식은 전부였습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어머니도 행복했습니다. 자식이 웃으면 어머니도 웃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현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엄마. 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엄마 삶의 전부가 저였다는 걸.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 그 말들이 이제야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너희 잘 살아가는 걸 보면 그게 내 쉬는 거야.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방,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방. 현수는 어머니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불을 만졌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엄마, 혼잣말을 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수는 이불을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참았던 슬픔, 외면했던 감정, 모두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현수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울다 지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 바닥에, 어머니가 평생 살았던 그 방에. 엄마,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고맙다고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웃집에서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현수의 울음소리. 하지만 현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마음껏 울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어머니 방에 있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불을 안고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오는 꿈.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현수야,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무 자책하지 마. 어머니가 현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현수는 꿈속에서도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는 계속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엄마도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현수야,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꿈에서 깼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수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울고 나니 조금 나았습니다. 여전히 슬펐습니다.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현실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어느 날, 현수는 다시 어머니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때 발견했던 낡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현수가 승진했다고 전화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떡볶이라도 해줘야겠다. 현수는 기억했습니다. 승진 소식을 어머니께 전화로 말씀드렸던 날. 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수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뭐라도 해줄 수 있을까? 보양식이라도 만들어서 가져다 줄까? 하지만 바빠서 싫어할까봐 말도 못하겠다. 현수는 멈췄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 작년 여름이었을 것입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할 때도 짧게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아셨습니다. 하지만 부담 주기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생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다. 맛있는 거 해줘야지. 이번 주말에 내려온다니 준비 많이 해야겠다. 현수도 같이 오면 좋을 텐데. 어머니는 늘 자식 걱정이었습니다. 현수도 동생도 모두 챙기셨습니다. 현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자식 이야기였습니다. 현수가 감기 걸렸다고 했다. 걱정이다. 약은 먹는지 모르겠다.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오늘 현수가 전화했다. 목소리만 들어도 기쁘다. 보고 싶다. 현수가 바빠서 못 온다고 했다. 괜찮다고 했지만 속상하다. 하지만 일이 중요하니까 이해해야지. 어머니의 하루는 오로지 자식을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수는 눈물을 흘리며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현수야, 미안하다. 현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가 있어서. 엄마의 삶은 너희였어. 너희가 웃으면 엄마도 웃었고, 너희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했어. 그게 엄마의 전부였어. 현수야, 엄마를 용서해줘. 부족한 엄마를. 그리고 기억해줘.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다는 걸. 현수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미안한 건 저예요. 엄마는 최고였어요. 최고의 엄마였어요. 현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노트를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현수를 사랑했습니다. 평생을 현수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행복이었습니다. 현수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현수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현수는 어머니의 물건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전에는 슬픔만 느꼈습니다. 버릴 수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낡은 장바구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들고 다니셨던 장바구니, 시장에 가실 때마다 들고 가셨습니다. 현수와 동생이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사오셨습니다. 이 장바구니에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었구나. 현수는 장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이제는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것이니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반쯤 남은 세제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것, 아껴 쓰시던 것, 엄마는 늘 아끼셨지. 전기도 아끼고, 물도 아끼고, 세제도 아끼고. 왜 아끼셨을까요? 자식들에게 더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식들이 편하게 살도록. 어머니는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현수는 세제병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것도 엄마의 사랑이었어. 어머니가 아끼던 작은 접시들을 꺼냈습니다. 꽃무늬가 그려진 작은 접시,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접시, 손님이 오면 이 접시에 과일을 담아내 오셨습니다. 우리 엄마도 예쁜 걸 좋아하셨구나. 현수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냥 엄마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예쁜 것을 좋아하고 행복하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했던 한 사람으로. 엄마도 행복하고 싶으셨을 텐데 현수는 미안했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어머니에게 예쁜 꽃도 사드리지 못해서, 좋은 옷도 사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짜 행복은 무엇이었는지. 자식이 행복한 것, 그게 어머니의 행복이었습니다. 현수는 냉장고로 갔습니다. 메모지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둘째 좋아하는 김치 사오기. 현수 약 먹었나 확인. 현수는 메모지를 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현수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가 있어서. 그 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 고마웠어요. 현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 저를 사랑해주신 것, 평생을 저를 위해 사신 것, 모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엄마 삶의 전부가 저였다는 걸. 현수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이제는 어머니의 물건들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현수는 그것들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잊지 않기 위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봄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현수는 많이 변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물컵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수의 것, 또 하나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빈자리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계셨지. 현수는 빈 물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계시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늘 계셨습니다. 현수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현수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어머니는 평생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행복이었습니다. 현수도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기로, 누군가를 위해 살기로.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현수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정아, 나야. 오빠? 응. 요즘 어떻게 지내? 바쁘게 잘 지내. 오빠는? 나도 잘 지내. 현정아. 응? 사랑해. 오빠, 갑자기 왜 그래? 동생이 당황했습니다. 현수는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어. 우리 자주 보자. 응, 그래. 동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마 울고 있을 것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사랑은 말해야 한다는 걸, 표현해야 한다는 걸,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한다는 걸. 현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빈자리를 만들지 않겠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다고,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겠다고, 미루지 않겠다고, 후회하지 않겠다고.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의 빈자리가 가르쳐 줬어요. 현수는 어머니 물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치워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창밖을 봤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잘 살게요. 엄마가 원하시던 대로 행복하게 살게요. 그리고 엄마처럼 사랑하며 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 사랑이 가득한 미소. 엄마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엄마의 사랑을,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현수는 일어났습니다.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없는 하루.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안고 사는 하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은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다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해야 합니다. 지금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후회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엄마의 빈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있을 때 해야 한다고, 표현은 지금 해야 한다고, 후회는 아무 소용 없다고. 그러니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곁에 있을 때, 그 자리가 비기 전에.